XSFM입니다. I, D, W, K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전기학위 수여식 졸업생 대표 문원준 씨의 답사 2016년 1월 27일 다음은 해사대학 393명의 졸업생을 대표해서 해양플랜트 운영학과 문원준 학생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사대학 28기 해양플랜트 운영학과 문원준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잘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이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도 앞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이 사고를 우리들은 누구보다 오랫도록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처럼 무책임한 인명사고가 바다 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은 물론 소명각을 크게 갖기를 바랍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생각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28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본인과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8명을 포함 22명이 실종되어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 속에 석 달이 흐르고 있다. 지난 정부 때 듣던 느낌의 이야기네요.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로 실종된 상선사관들의 가족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과 함께 이 사건이 왜 인권을 걱정하는 사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31번째 금요일 순서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PD입니다. 잠시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코너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만드는 인권 리포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분을 섭외를 했는데 유명세와는 다르게 무대 울렁증이 상당하신 것 같다. 토닥토닥 달래드리고 준비하도록 하지요.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인권재단 사람에서 일하는 박래군입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혼자 막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인권단체. 인권활동가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눈물과 분노, 증오와 혐오가 넘쳐날 겁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느티나무 같은 그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그늘 아래 약자와 소수자들이 한숨을 돌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이 일에 함께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힘내라 인권활동가, 힘내라 인권단체, 차원이 다른 기부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는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2017년 3월 30일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들으시면 기억이랄 것도 없이 생각이 그냥 나실 요즘 일이고 얼마 안 된 최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날 밤 11시 20분경에 타보지 않은 사람은 그 규모를 알기 힘든 큰 배 14만 톤급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의 연락이 두절됩니다. 15분 전에 선박 내 침수가 있었음을 알릴 때에는 침착함을 잃지 않은 어투였는데 11시 20분의 마지막 메시지는 짧고 오타가 많았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2번 포트 무리, 샘니, 포크 쪽으로 긴급, 기역 울고, 쌍시옷, 씁니다. 선박용 위성전화를 쓸 수 없을 만큼 배가 많이 기울었을 거라고들 예측을 합니다.
이후에 인근 해역을 지나가던 선박이 수색을 하다가 구명정 2척하고 구명벌 3척을 발견을 합니다. 이때 구조된 선원 2사람이 배가 사라진 뒤에 구출된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 인원입니다. 이 배의 회사, 주식회사 폴라리스 쉬핑의 대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가장 빨리 행해야 했을 2가지 일. 첫 번째, 사고 해역 근처의 관공서에 구조 요청을 취한 게 2시간 25분 뒤인 새벽 1시 45분. 두 번째, 우리 해경과 외교부에 사고를 알린 것이 11시간 40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1시. 물론 해운회사의 일반적인 규정상 사고는 회사에 먼저 보고가 되어야 한다지만은 또한 정식 조난 신호를 수신을 해야 조난으로 볼 수 있다는 관례상 카톡 메시지로 확인한 문제거리를 꼭 국가에 다급히 알렸어야 했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22명의 청년들의 생사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책이 미온적인 건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토스하기 바빴고 가족들은 선사와 해수부, 외교부, 해경을 집처럼 드나들면서 생업을 한 사람씩 포기하게 됐습니다. SBS의 그것은 알기 싫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선사 폴라리스 쉬핑의 소속 선박들 중에 상당수가 연한을 넘겨서 너무 오래 쓰고 있는 배들이라는 걸, 해수부 공무원 중에 상당수가 정부가 바뀐 것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서 예전과 업무 퍼포먼스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밝히기 전까지 상황은 계속 답보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 사건을 풀어나가자면 고민해야 할 지점에 있어서 세월호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선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니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스텔라 데이지오는 한국을 기착하는 배가 아니고 배 국적 역시 한국이 아니고 사고가 난 지점도 한국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잘잘못을 가려서 누구를 벌할지를 먼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 지금 시점에는 미련합니다. 사람을 구해야죠. 가장 급한 자물쇠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열어야 할 겁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자 가족을 지난 봄 동안 쉬지 않고 만나오신 분을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방금 새로운 음악을 들으셨죠? 2017년에 XSFM과 인권재단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첫 시간,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동안 재단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저희에게 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계속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분 스테이지 울렁증 쩐다. 그게 무슨 소리죠? 긴장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처럼. 사람이 적으면 그 긴장하고요. 사람이 많으면 긴장이 안 하는데. 얼굴이 새까매지셨어요. 물론 원래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반갑습니다. 인권재단 사람하고요. XSFM이 이제 뭔가 그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회의를 좀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박래군 소장님이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이 방송 내용이 결정이 됐어요. 저도 프로듀서로서는 살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그 인재에 의한 재난의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시민단체에서 보통 많이 안 나가시는 걸로 아는데 특히나 저는 인권재단 사람과 관련해서는 어쩌다가 이 일에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재난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권단체들 별로 관심 안 그리우고 결합해서 활동한 적은 없는데. 그럼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인권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 해가지고 대책기구도 만들었고 지금은 4.16 연대라고 하는 걸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겨울에 퇴진 행동도 만드는데 참여를 했고. 여기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들을 만난 거는 아주 극적으로 만났는데 지난 4월 25일 날 퇴진 행동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때 광화문 광장에 앞쪽에 세월호 유가족들 뒤에 누가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계속. 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냥 스텔라 데이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스텔라 데이지오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는데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뉴스에서 잠깐 지나가다가.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3월 31일 날 처음 알았던 그 화물선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그 화물선 맞습니다. 그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벌써 3월 31일 날 우리가 알았던 거에서 이제 4월 25일이니까 거의 근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이제 그 사람들 처음 거기 광장에서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그래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발언 기회를 못 줬어요. 예. 아니 이제 뭐 다 짜여갖고 행진 나가려고 하는 판에 이렇게 하니까 네, 대진으로서도 예.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세월호 그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이 있고 이제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나와서 발언하자라고 해놓고 그때 이제 4월 25일 집회를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좀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선사 쪽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 쪽에 매달리면서 뭔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매달려서 했는데 왜 세월호 유가족도 처음에는 정부만 믿고 뭐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4월 25일 이때쯤 와가지고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거죠. 한 달이 지나서야. 그러니까요. 세월호를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시간은 너무 지났고 네. 그런 그 이른바 골든 타임이라는 건데 지난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좀 풀어 가지려고 뭐 했었는데 그 시점이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다가 또 정부가 이제 바뀌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도 이제 뭘 일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인 거죠. 누가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될 이런 사람들도 없고. 정치 이벤트 하는 시즌, 네. 선거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니까, 축제 시즌에는 요런 류의 드라마가 개입될 여지가 좀 부족했다. 그죠. 이제 3월 30일 자정이 다 돼서 사고가 났고요. 네. 그래서 남대서양에서 이제 이렇게 침몰을 했는데, 네. 26만 톤의 철강석을 실은 어마어마한 배거든요. 맞아요. 그 배 길이만 320m가 넘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세월호는 전체 길이가 150m밖에 안 돼요. 그냥 TV로 볼 때는 그냥 그 엽서의 한 장면 같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리고 한국에는 실제로 그 정도 배가 입항도 안 하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300m라는 개념을 우리가 저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했잖아요. 그것도 짧으니까 대각선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3번을 달려야지. 그렇죠. 그러고도 남는 정도니까 서울 엄청 시내에 크고요. 좁은 대학교만한 그 63빌딩보다 네. 더 높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세워놓으면. 네. 네. 이런 큰 배가 이제 침몰한 건데, 그 다음날, 3월 31일 날 한국에 이제 이게 이제 소식이 알려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3월 31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새벽에 구속됐죠. 그랬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3월 31일 날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들어온 날이었어요. 맞아요. 네. 모든 언론은 다 이걸로 도배가 된 거죠. 채널 A 2017년 3월 31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시간쯤 전인 오늘 새벽 4시 45분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금은 구치소 입소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 40분 동안 영장심사를 JTBC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고 2시간 정도 지난 오늘 오전 7시 세월호는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사 1080일 만에 목포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연합뉴스TV 다음 날 잠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현지 시간입니다.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화물선이 침수 사실을 알린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박근혜 구속과 세월호 이걸로 다 도배가 된 속에서 그냥 단신 정도로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니 이런 걸로 해서 좀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세상에 알릴 수가 없었던 거죠. 다 외면을 받은 겁니다. 어떤 언론도 여기를 받아주지 않고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되면서 우리 4월 25일에라서야 가까스로 우리를 만나게 됐었던 거죠. 그 이후로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계속 만나고 해왔는데 네. 지금까지 진짜 제대로 안 풀리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럼 그때 처음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질문 순서를 바꿔서 그때 처음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3월 31일에 이제 배는 뭐 없어졌다고 표현하죠.
실제로 증언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구출되신 분들 필리핀인 분들 지금 또 가족 측에서 접촉하기도 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고 하니까 가족들의 증언이라든가 뭐 선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살짝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동안 좀 선사만 믿고 계셨던 것 같다, 가족분들이. 선사와 정부만 믿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여론화시킨다든지 알리는 작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쪽에서만 풀려고 그랬었던 거죠. 네. 그 유가족들이 세월호는 그래도 유가족들이 많으니까 어디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래도 뭐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그러니까 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세월호라 하더라도. 근데 더군다나 여기는 그 선원이 화물선은 26만 톤의 철강석을 실은 그런 화물선이고. 네. 그렇지만 선원 자체는 전체가 24명밖에 없는 네, 그런 거고요. 그 중에 한국 국적의 그 선원은 8명인 거죠. 브라질에서 26만 톤의 철강석을 싣고 네. 이게 중국 찡따오로 가던 거거든요. 맞아. 브라질을 떠난 지 5일 만에 남대서양 우루과이 앞바다에서 거기서 이제 갑자기 침몰을 한 건데 아까 이제 상황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침몰을 한다 할 때 5분 만에 그 큰 배가 침몰해 버린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그런 큰 배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침몰할 수 있대요. 이게 도리어. 아 그렇습니까? 도리어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갑판에서 뭐 이렇게 막 물이 솟는 아까 뭐 2번 포트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2번 포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월호를 겪으면서 좀 몰라도 되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배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가. 네. 2번 포트가 평영수를 이렇게 저장하던 곳이래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이 막 치솟으면서 그쪽부터 이렇게 막 끼울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이제 침몰을 해버린 거죠.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필리핀인 두 사람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네. 필리핀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선장의 퇴선 명령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나온 거예요. 배를 믿지 않은 거군요. 그래서 살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배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가족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명벌이 5척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척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구명벌 하나. 구명벌 안에 22명은 다가 아니더라도 22명에서는 다른 아니더라도 몇 명이라도 그쪽에 있지 않겠냐. 구명벌에서는 무려 뭐 100일 넘게 살았던 경험들도 있으니까 예전에 예전 기록에 예, 영국 부부가 120일인가 생존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구명벌에. 네. 구명벌. 주로 갑판 위 가장자리에 두는 원통형 보관함 안에 있는 비상용 뗏목. 길이 20m 이상의 배에는 의무 설치 장비입니다. 현대의 모델은 보통 보관함 개봉과 함께 부풀어 오르는 자동 충전식으로 내부에 물과 식량 등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구명벌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구명벌에는 비상식량도 있고 구명벌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비상 상황에 마치 요즘 이렇게 한번 털면 펴지는 텐트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터지고 그다음에 그 비가 올 때라든가 물이 많이 들여칠 때 피할 수 있는 약간의 지붕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뭐 그냥 공기가 들어차 있는 큰 튜브 같은 맞아요. 거죠. 맞아요. 둥근 튜브고 지붕이 있는 튜브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비상시에 쓰는 거니까 그 안에 비상식량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예. 그리고 이제 한참 장기화되면은 거기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네. 낚시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생존하라고 이런 것까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류사를 뒤져보면 제일 많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120일 정도까지는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0일까지 살아남은 기록이 있으니까 영국인 부부가 참 극적으로 살아가고 이제 구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명벌에 지금 구조가 안 된 인원이 22명인데. 근데 거기는 다 못하는 거죠. 예. 그 작은 구명벌이 작으니까 정원이 아마 6, 7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6, 7명. 예. 자, 우리가 세월호를 겪었지만 세월호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게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남대서양 거기는 진짜 망망대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망망대고 우리 한국의 정반대편. 지금 거기는 지금 겨울로 가고 있는 거죠. 스텔라 데이조가 침몰할 때 그때는 이제 가을 정도 되는 날씨였고요. 이제는 시간이 계절이 바뀔 만한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암초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여기 그때 날씨도 굉장히 잔잔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이 빠진 이 스텔라 데이조가 침몰한 거기 배가 빠진 그 바다의 깊이가 무려 3,000m입니다. 3,000m요? 세월호는 44m. 잠수사가 들어가서 무슨 수색을 하거나 하기 불가능한 이런 곳이에요, 사실은. 목포하고는 얘기가 다르네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럼 이제 초기에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이제 조치를 해서 이제 구명벌을 찾고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수색을 했다거나 이러지를 않았던 거고요.
선사에서 이제 수색선을 파견했고 바다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주변에 있는 어선들은 강제적으로 다 네, 그렇죠. 의무로 이 구조 작업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냥 뭐 한정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는 선사인 폴라리스 시핑사가 보낸 수색선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인공위성에서 촬영해갖고 뭔가 이상하다 하면 그렇게 뒤지는 정도였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집중수색인데 일단은 이제 집중수색을 하는 건데 다른 방식도 있었던 거거든요. 해류를 갖다가 모니터해갖고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구명벌이 있으면 구명벌이 그 해류를 따라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추적을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방 몇십 킬로라든지 몇백 킬로 이걸 뒤진다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전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수색을 또 하지 않았고 5월 10일 날 5월 10일이요. 5월 10일 오전 4시에 갑자기 중단해버려요. 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죠. 5월 10일에 집중수색 중단이라는 뉴스가 몇 군데서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상한 거죠. 5월 10일은 어떤 날입니까? 대통령 취임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취임한 날 새벽에, 즉, 취임 안 했을 때, 수색하던 걸 관뒀대요. 근데 그냥 돈이 없어서 끝냈다고 하기에는 한국 시간 대통령 취임날 새벽에 그걸 중단해버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보시던가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그때 그냥 대통령 당선 확정을 했던 게 확정 발표했던 게 8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4시간 뒤에 12시에 이제 국회에 가서 취임한 거잖아요. 네. 이게 새 정부로 바뀌기 전에 갑작스럽게 그 4시간 남겨두고 또 취임하는 것까지 하면 8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집중수색을 중단했다? 이거는 새 정부로 이걸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가족들은 당연히.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 하다가 새 정부 새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그렇게 하냐. 또 이건 너무 바보 같잖아요. 문책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중단해 버리다니. 근데 우리나라 관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가 봐요. 이번에 이제 확인한 것들 중에 또 하나 기가 막힌 것들이 또 뭐 있는데 뭐냐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이런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네,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국 바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 바다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컨트롤 타워가 외교부예요. 외교부. 예. 그 전에 이게 외교 관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풀고 다른 나라에 협조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외교부가 자기가 컨트롤 타워인지도 몰랐어요. 그죠.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쭤봤어야 했습니다. 네. 초기 대응을 해줘야 할 것 같은 곳. 대중이 보기에는 일단 선사. 그리고 해수부. 그리고 외교부인데. 보통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기사들을 쭉 훑어보니까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기보단 초기 대응을 안 했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맞습니다. 가족들은 혹은 뭐 소장님이 보시는 이런 실패의 원인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월을 겪었지만 세월호와 똑같은 그 세월의 반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나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가족들이요 여기저기 알아봐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미국에도 이제 편지를 직접 쓰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그 초계기가 떠가지고 이제 그걸 쭉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미군이요? 미국에서. 그 초계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뭐 이런 명칭의 어떤 그런 초계기가 있는데. 저공빙도 하면서 이렇게 수색하는데 상당히 좀 유능한 건데요. 4월 8일 날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저거를 장면을 좀 포착을 해요. 뭡니까? 그게 이제 구명벌 같이 보이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띠였다. 기름띠요? 그러니까 구명벌과 기름띠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걸 한 걸 가지고 우루과이 우리 한국 대사관 쪽으로 다 보냈다 자료를. 근데 그게 나중에 기름띠로 밝혀졌다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증언 보면 그건 굉장히 석연치 않아요. 뭔가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기름띠라는 건 그저 온도가 좀 달라 보일 것이고 위에 떠 있으니까 그 온도로서 구분을 할 수 있다거나. 그게 아닌 이상은 구명벌 같은 장비는 눈에 띄는 색상으로 알아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렌지 색의 그 구명벌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고 그런데 그 뒤에 직접 수석은 못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날도 어두워지고 기상이 악화돼서 수색 작업은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세월호 때 참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게 기름띠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제 미국이 보냈다고 하는 자료, 그 사진 자료 이런 건 지금도 못 보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 하고. 아, 순서가 이거군요. 미군은 받고 뭔가를 네. 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나가서 그거를 보았고 찍었고 그래서 그걸 한국으로 보냈는데 이 문서가 들어올 이제 라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국에서 그 문서를 확인하고 싶으면 한국 외교부를 통해야 되는데 네. 외교부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힘을 썼군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쪽도 그걸 접촉을 했고 직접요 그 미군 쪽에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미군 쪽에서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못 준다. 외교라는 라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 위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외교부는 못 보여주겠다. 그거 받았는데 전혀 엉뚱한 걸 좀 내놓은 건데 이게 그래서 이게 뭔지 정말 뭐가 있는 건지 만약 4월 8일 날 거기에 그 구명벌로 보이는 그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시점부터는 여당 의원들도 끼어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 가서 요구를 했을 텐데 외교부가 핑계대기가 애매했을 텐데요. 공식석상에서 이거 뭐 세절했는데요. 이따위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말하면서 피한 걸까요? 근데 뭐 4월 8일 뭐 이때는 뭐 전부 다 4월 초는 아직은 네, 정신은 없을 때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네. 대통령 선거 저거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춤출 때죠. 지금 무슨 어디서 엄청난 사건 나도 뭐 그 나몰라라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칠 때고 이럴 때니까 하긴 그때 딴 데 달려가면 좀 당을 버리는 행위죠. 알겠습니다. 아, 네. 그 사고가 나고 9일 정도 내에 한 번쯤 그 생존자의 흔적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 있었고, 이 상황이 외교부로 넘어가자 기름띠로 바뀐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만드는,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첫 시간입니다.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요, 가족들의 얘기를 좀 더 한번 접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엑세스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 술친굼. 아임닭 브랜드는 닭과 관련된 것들만 만들고 있지만은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aim닭.co.kr에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매끈하게 가공해놓은 닭가슴살 관련된 제품들이 많지만 이 업체는 오리지널에 해당합니다. 기술력이 가장 많을지도 몰라요. 돌아왔습니다. 박래군 소장의 데뷔전이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아이고. 가족들을 우연히죠. 예. 그 마지막 촛불 집회에서 사실상 이제 그동안 소장님 개인도 이 촛불 집회 주최해 오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냥 쭉 있던 자리라서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을 거의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우연히 그냥 동선이 원래 이제 집회할 때 앞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 앞에 쭉 앉아 있으니까 걸어갈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걷다가 갔는데 그리고 또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다양한 시민들이 나와 있는 자리라서 그 긴 프로파간다를 쓴 뭐 피켓 이런 게 별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못 보던 피켓이 있었으면은 뭐 소장님이 딱 보고 저건 뭐야 하고. 그것도 이제 더군다나 세월호 가족들이 항상 그 무대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뒤에 그 현수막 들고 나오고 피켓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앉아 있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뭐냐고 이제 사람들 시켜서 알아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됐던 거죠. 주최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던 소장님도 그날 처음 보셨을
계셨으면 아마 그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미 어떤 시민단체가 봐줘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내준 것도 아니고 그때 찾아가가지고 아름아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일일이 말 걸면서 그날 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러셨을 가능성이 컸네요. 겨우 소장님을 만났겠네. 아니 그래갖고 이분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대문 경찰서 정보관을 통해서 우리 퇴진 행동에서 발언할 수 좀 있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남대문서에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한 거지. 왜 남대문서냐면 선사인 그러니까 스텔라 데이지호가 이제 폴라리스 시핑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제 소속인데 그 회사 본사가 어디 있냐면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회사에서 그 건물을 좀 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묵고 있었던 거예요. 묵고 있으면서 이 수색 상황들 브리핑, 엉터리 브리핑 듣고 또 한편에서는 선사가 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보상 합의하려고 자꾸 저기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아직 아무 구출도 안 했고 구출하고자 하는 노력도 충분히 안 했는데 보상 합의 들어오려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이제 그런 거죠. 가족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남대문 경찰서 정보관이니까 그다음은 뭐 이런 거 정보관 파악해서 다 이렇게 올리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가족들하고 접촉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근데 저기 촛불 집회 가서 좀 알리고 싶어? 그러니까 정보관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쪽을 모르니까. 저한테 그냥 왔으면 이제 우리 미리 배치해서 딱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세월호 유가족으로 해서. 그래도 뭐 만났고. 수사관님한테 고마운 일이네요. 그걸 다 알아봐 주시느라. 근데 물론 남대문 경찰서 정보관이 우리 퇴진행동 그 집회 주최하는 쪽에는 전화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했대요? 뭐 씹은 거겠죠. 뭐 누군지 모르고. 그거잖아요. 경찰은 경찰이 하는 방식대로 했다. 그러니까 제발 무슨 누가 이제 그런 안 좋은 일 당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경찰 찾아가지 말고 좀 시민단체 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뭐 오늘 이거 들으시는 분은 인권자들 사람으로 우리 그럼 사람에 많이 그런 막 밀려오면 어떡하죠? 걱정인데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을 찾아가서 생각의 속도가 참 빠르시네요. 변호사나 뭐 이런 변호사 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찾아가는 게 일을 풀었는데 현명한 거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실종자 가족분들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랬으면 처음에 이제 정보과하고도 접촉하셨겠지만 만약에 폴라리스 쇼핑을 이제 만나보고 조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제과 형사님들 이런 분들한테라도 저기 자리 좀 내달라고 막 그렇게 되는 지푸라기라도 막 잡으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게 사실은. 그리하여 박래군 소장을 만나서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죠. 세월호 유가족들도 어떻게든 자기 3년 전에 자기들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그냥 안타깝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4.16 연대도 뭐 우리 일도 바쁘지만 이거 스텔라 데이지호 어쨌든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계속 하면서 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청와대 쪽도 만나서 이제 교섭도 해주고 창구도 좀 뚫어주고 또 이제 실무적 우리 이제 활동가들이 또 실무적 지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좀 오는 거죠. 그래서 좀 뭐 새 정부 들어서고 청와대 쪽의 라인을 통해서 이제 스텔라 데이지호의 그런 호소들 좀 듣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혁신 수석도 이제 나와서 이제 만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좀 했죠 좀. 얘기를 듣고 가서 연합뉴스 TV 2017년 6월 15일. 청와대는 지난 3월 남대서양에서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수색선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가 피해 가족들에게 수색 내용을 정기적으로 브리핑해 관련 사항이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선사도 불러드리고 또 그 해수부도 불러드리고 외교부도 불러드리고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막 그래도 너무 압박을 한 거예요. 청와대가 폴라리스 쇼핑을 불렀어요. 여기 다 불렀어요. 폴라리스 쇼핑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들도 다 불러갖고 이제 이거 처리하라고 빨리 대통령인 그 관심사항이고 새 정부 민원 1호다. 그렇죠. 새 정부 민원 1호로 얘기했죠. 민원 1호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대통령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그럼 관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알겠습니다. 우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요. 그 며칠 동안 무슨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이건 이유로 안 되고 등등등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공무원 우리 관료분들이 대단하시거든요.
뭐 이런 이유로 이런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 또 없어서 뭐 또 뭐가 뭐 바쁘고 뭐 하니까 뭐 안 된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온 거죠. 가족들도 짜증나고 그리고 새 정부가 바뀌었다는데 그 이전 정부가 뭐가 달라졌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관료들은 예전에 관료들인 거죠. 청와대는 시끄럽게 얘기했는데 네. 관료는 금마와 금마라서 네. 다른 지시가 내려왔으나 결과는 똑같았다. 그리고 저 장관도 옛날 장관이고 그때만 그래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장관 바뀐 게 6월 15일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게 확실한 연관이 있는 거군요. 이게 기자들이 써준 게 틀린 게 아니군요. 6월 15일이 이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임명된 날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서 그러거든요. 다른 건에서도 이게 이제 이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바뀌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그런 그 관료들하고 지금 저기들하고 동거를 하는데 네. 그 위에 막 장관 바뀐다 해도 장관만 바뀌는 거죠. 그 밑에 그 사람들은 저기 한 거고. 그래서 나는 빨리 그 예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그 못된 짓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쳐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노무현 정권 때처럼 그런 그 관료들한테 포위된 개혁, 그래서 결국 실패하는 개혁,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에게서 해수부나 이런 데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세월호 때 그렇게 이제 못된 짓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였던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세력들, 네. 심지어 유가족들을 갖다가 고발하게 하거나 뭐 이런 괴롭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그걸 속아내야 이게 빠른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지금 속아내지지 않은 채로 지금 있었던 상태니까 이게 뭐가 일이 진전이 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거죠. 이게 무슨 독일이 전후 처리하듯이 무슨 몇 급 공무원 이상은 부역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완전히 칼로 썰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공무원들도 좀 자세히 좀 뜯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장관이 임명이 돼서 장관 임명되는 날 바로 스텔라 데이지오 수색을 다시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 액션 정도는 장관이 바뀌니까 아우 하기 싫어 이러면서 취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맨 처음에는 폴라리스 shipping 네. 그 선사가 이제 움직여서 먼저 이제 출발을 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배를 그 수색선을 계약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데만 일주일이 넘어요. 네. 워낙 멀으니까 일주일이 이제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외교부 쪽에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정부 쪽의 수색선이 지금 도착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정부 쪽 수색선이 남태평양으로 갔다. 네, 남대서양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7월 11일까지는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나름 집중 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전에 집중 수색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전에는 인공위성에서 찍었을 때 의미 있는 뭔가 물체가 나타나는지 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거 해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다. 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이제 가니까 훨씬 더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이런 수색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흐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위성 사진에 그날부터의 해류의 흐름을 다시 복기를 해가면서 구명벌 정도의 무게가 되고 몇 명이 탔으면 어디로 움직였을 것이다를 예측해서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보곤 있는데 그런지 지금 7월 8일 2달이 넘어가니까 7월 8일이면 100일 되거든요. 100일.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사람들은 더 시간은 너무 지나갔고 이게 생존의 확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족분들 가까이서 많이 보셨으니까 국내 선사가 보유한 화물선의 다수가 운행 연한을 넘겼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언론사들이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취재는 접했는데 가족들은 그런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배를 타고 왔다가 돌아온 내 자식이 우리 회사 환경, 우리 회사 업무 환경이라 봐야 화물선이잖아요. 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던가.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제보들이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만 들어온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들어오고 이 가족들이 또 이제 워낙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다 찾으면서 전문가가 돼가는 거거든요. 수사도 하고 취재도 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자료, 해외에 이제 뭔가 연결해서 뭔가를 다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폴라리스 shipping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들 중에 스텔라 데이지오와 같은 위험한 배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보니까 뭐냐면 일본에서 건조한 배 중에 예전에 이제 그 유조선이 있는데 유조선이 한 겹짜리로 통배예요, 통배. 통으로 이제 전체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잔뜩 싣고 가다가 이게 사고 나면 이게 이제 바다 오염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국제 해사 기구에서 이 배를 갖다가 못 쓰도록 퇴출시켰어요. 일본에서 다 왕창 퇴출된 거를 이거를 사갖고 와가지고 중국에 가서 개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거 실어 날 수 있는 화물선으로 개조를 합니다. 쉽게 말해, 그러니까 좋게 말해야 튜닝이지 기워 쓴다.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선체도 이제 노후한 거를 우리가 가져온 거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선체도 이제 노후했기 때문에 퇴출돼야 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싼 값에 개조를 해갖고 화물선을 쓰게 된 거죠. 화물선을 쓰고 그래서 이제 스텔라 데이지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슷한 배들이 6척이 이제 쌍둥이 배라고 그러고 또 그 비슷한 노후의 연령이 또 20척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또 네. 이것들이 다 이제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배라고 그러는 거고요. 예. 거기 탔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보면은 그나마 스텔라 데이지호는 양호했다. 양호했다? 그나마 아니 뭐 배 가판이 무슨 뭐 2m 3m가 금이 가는 것도 그냥 결대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가고 근데 이렇게 되면 운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거기다가 합판을 대고 거기다가 모래를 뿌려서 감추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넘기고 모래를 댄다고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환상적인 얘기인 게 이게 바닥에서 이게 스텔라데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슷한 배들이 네. 이 바닥에서 이게 물이 뿜어져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네. 스텔라데이지뿐만 여러 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텔라데이지의 그 쌍둥이 배 같은 것들이 어느 날 밥 먹다 가판을 바라보는데 막 물이 위로 빵빵 막 올라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운항을 하면 안 되는 배를 계속 운항을 하면서 지들 이익만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뭐가 있냐면 네. 이게 배가 이제 가라앉는다 해갖고 선사는 손해 볼 게 없어요. 도리어 이거를 배를 퇴출시켜서 배를 퇴출시키면 이제 폐선을 시키는 거죠. 폐선을 그렇죠. 시켜버리면 고철 덩어리로 파는 거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우리 일반인들 생각할 때도 폐차 비용 남는 거 없잖아요. 도리어 이게 운항하다가 침몰하면 보험료가 엄청 나니까 도리어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냐? 옆에 금이 막 가고 막 거기서 물이 올라오고 부식 다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비용 계산, 손익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스텔라 데이지호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이 스텔라 데이지호와 쌍둥이 배들 이전 배들을 서로 안 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른 화물선 선원들이 다른 회사는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정도였는데 네. 여기는 보통 2.6년이라고 그러는 거죠. 위험하니까 업계 전체 근속 연수가 10년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만 2.6년이면 이중률이 엄청 높은 거죠. 제가 경험했던 바에 따르면은 보통 폭언 많이 하고 성추행 많이 하는 사장이 있는 출판사 같은 데가 이직을 엄청 빨리빨리 잘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랑은도 함부로 비교 못 하겠는 게 내가 해양대를 수능 보고 해양대 들어가서 나왔으면 배 타는 일밖에 할 일 없는데 전공 살리면 어떤 회사에 들어갔더니 배가 너무 노후했더라라는 말은 내가 죽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아무리 돈 버는 건 중요하고 그러더라도 무서우니까 못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거죠. 자리 날 때마다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랬었지만 2.6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소장님이 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됐는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금 때문에 침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배를 일부러 굴린다는 건 영업이익과 직원의 목숨을 맞바꾸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잖아요. 그럼요. 세월호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거잖아요. 네. 아니,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안전 규제를 다 이제 완화시켜버렸잖아요. 이제 규제를 다 풀어줘 버렸고. 네. 이게 이제 배의 그 안전성을 검사하는 이것도 한국성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선사 쪽에 다 거의 실제로는 선사 쪽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해피아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이게 바꿔갈 거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이번에 이제 실종된 선원 중에 막내가 문언준인가 그런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가 이제 해양수산대에서 2016년 1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생 대표로는 나가서 이제
그 졸업생 대표 답사를 이렇게 하면서 네. 자기는 이제 2014년 4월 16일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해양대학교 출신답게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그런 선언의 모습을 보이자. 네. 그러면서 이제 해양대국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그때 서겠다. 이런 다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군 특례 있잖아요. 군 대체 복무하는 거. 네네네. 이걸로 가 있는 사람인데 그 막내로 그걸 하다가 거기서 이번에 이제 죽었죠. 2명이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지금 방산으로 취업해 있는 친구들이. 실종된 그 방산 근무하던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2명이나 같이 거기 실종돼 있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까지도 앞으로 창창한 그런 엘리트잖아요. 그쪽 보면 네네, 이런 그렇죠.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제 실종돼 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주 초조합니다. 지금 가족들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고, 그래서 구명벌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사실은. 네. 알잖아요, 그죠? 그 망망대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구명벌의 존재라도 확인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색하달라는 얘기 안 하겠다. 네. 하지만 구명벌 존재가 아직 확인 안 됐고, 그 구명벌에는 몇 명이 됐을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생존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겠냐. 네. 우리 아들이 거기 있었지 않았겠냐. 우리가 지금 포기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 발견했을 때,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어떻게 내가 죽어서 애들을 보냐. 이런 그렇죠. 심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울고불고 하면서 그 구명벌의 존재를 좀 확인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서야 지금 다시 그 새 정부 들어와서 6월 15일 그 이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무려 한 달여 동안 수색이 중단됐었던 거고요. 네. 암담한 상황이군요. 스텔라 데이지오의 사고로 인한 실종자의 가족 여러분들을 거의 지금 엄청 많이 만나셨잖아요. 예,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그러고 들어주고.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 얘기는 들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게 그 사람들이 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꾸준히 만나오고 계신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님한테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가족분들의 말씀 중에서 이거는 뭐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됐든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월호 가족들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자기도 이런 경우를 당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그 겨울에 촛불 집회도 나오고 하고 그랬지만 세월호의 어떤 이게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아니냐. 이것도 어쨌든 남의 일이었고. 근데 진짜 보니까 그때 이렇게 남의 일처럼 느꼈던 거, 여겼던 거, 적극적으로 그들에서 같이 하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 지금 스텔라 데이지오는 세월호와 똑같이 내가 딴 사람도 지금 이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들은 지금 이 찾아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스텔라 데이지오와 똑같이 쌍둥이 배들 운항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해요.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운항하고 있군요. 화물 싣고서. 왜냐하면 또 스텔라 데이지오처럼 또 생목숨이 또 죽어갈 수 있으니까. 스텔라 데이지오가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배의 안정성 제대로 검사하자. 도크에 올려가지고 제대로 검사해서 안전하지 않은 거라면 빨리 중지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상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501 오룡호 사건 때도 그러했습니다마는 가족분들께서 결국은 물론 뭐 화가 나시고 슬프고 뭐 그거는 이루 저희들이 짐작도 할 수 없는 무게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세상에 말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앞으로의 희생자를 막기 위한 연대를 거의 뭐 본능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게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많이 경험하신 박래군 소장께서 제가 지금도요 인권재단 사람의 식구 여러분들께서요 방송 못하실까봐 감시 나오셨거든요 옆에. 기침하셔도 돼요. 근데
많이 하셔도 돼요.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잘 하실 거라고. 예. 재단 내에서 신임을 별로 못 받고 계신. 예. 죄송합니다. 평소 잘했어야 되는데. 그죠. 잘하십시오. 예. 박래군 소장과 XSFM과 인권재단 사람이 만드는 박래군의 인권리포트 첫 시간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나중에 또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은 소장님한테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오늘 하셨습니다.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 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친구 술친굼.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굼벵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XS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약자와 소수자의 곁을 지켜주십시오. 인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차원이 다른 기부,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후원 문의 02-363-5855. 끝으로 이어 청취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IDWK를 쓰고 남기시면 저희가 무조건 봅니다. 긴 말씀을 해주실 여러분들은 xsfm25@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도 제보와 견해들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트위터에서 누피912님께서 이제 은수미 전 차용인님 그 알실에서 뵙기 힘들겠네 당분간. 네. 돈 갚으셔야죠. 취업 축하드려요. 은수미 차용인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도 나가고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역보님께서 아마도 이 도도님이 민주평통 시간에 전달해 주신 이 그림자 노동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나와에서 최저가 부품 견적을 가지고 끙끙 앓느니 속편하게 컴스테이션으로 가야 합니다. 청취자들도 영업활동을 도와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말이죠. 저도 컴퓨터를 바꿔야 할 때는 못해도 한 달은 공부를 합니다. 프로세서가 워낙 많이 바뀌어 있고 프로세서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 있거든요. 컴스테이션에 제가 이제 컴퓨터를 맡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공부를 한 달 하던 것을 한 사나흘만 하면 되게 되긴 했습니다. 구벅제로님께서 네이버에서 소양강댐 수위로 검색해서 바로 관련도 높은 기사로 나온 기사들을 캡처한 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무슨 연예인 소양강댐 수위보다 높은 고급 미모. 내용은 이래요? 누리꾼들은 땡땡해. 성함이 이겁니다. 근데 해자로 끝나는 분인데 이건 또 오타 쳤어요. 해라고. 왜요? 중요한 검색어는 소양강댐 수위거든요. 연예인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땡땡해 미모 급상승한 소양강댐 수위보다 높은 듯 소양강댐 수위도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모를 극찬.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한참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만은 정말이지 이런 어뷰징 기사를 기계에게 맡기는 것이 조금 더 인륜에 덜 어긋날 것 같습니다. 폐륜적인 내용을 거르는 장치라도 어떻게 기계는 마련할 수 있는데 사람은 이게 힘드네요. 사람한테 돈을 조금 줘가면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일을 시키겠다는 거니까 적은 임금을 받을수록 그 결과물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메일로 임모 씨께서 말이죠. 최대한 줄여서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저나 저와 같은 다른 타투이스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평론 얘기시군요. 저나 제 친구들은 항상 언젠가 간판을 달고 당당하게 영업하는 때를 꿈꾸지만 한편으로 이런 식의 방송이 나오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불법인 줄 모르거든요. 알려지면 신고당할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합법화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훨씬 좋을 거예요. 라이센스 제도 같은 게 생기면 잘못 배운 사람들이 위생관념 없이 더러운 환경에서 시술할 확률도 낮아질 테고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도 바로잡힐 거고 중학생 때 받은 타투를 후회하면서 커버업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사라질 거고 다른 나라에서 500에서 600달러 하는 태투 머신을 100만 원 넘는 가격에 사야 하는 어려움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제가 방송을 듣고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도 신고당하지 않을까, 몰랐던 사람들이 신고해서 샵에 경찰이 오지 않을까 하는. 사실 이 메일을 적어내려가면서도 제가 왜 이걸 쓰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딘가에 이런 심적 고통을 털어놓고 싶었나 봐요. 어디서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꼭 제 샵에 간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걸어보고 싶네요. 날이 굉장히 더워지는데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태투이스트가 아니더라도요. 법 체계가 서비스하려는 국가의 정신이 덜 되먹어서 법 바깥의 존재로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닌데도 사회에 위약을 끼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범법자라는 이름을 달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웃는 일이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의 소일거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을 하고도 먹고 살고 열심히 살 수 있는데 너는 왜 이래야 하느냐. 같이 죽자 마인드죠. 이러한 이쪽도 마이너스 저쪽도 마이너스 루즈루즈 게임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그 태도로는 타투이스트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일단 다 같이 살고 보는 뉴스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이번 여름에 휴가 가셨을 때 다치지 않도록 하는 뉴스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일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유승균 PD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7월의 기획으로 다시 인사드리죠. 주말 잘 보내십시오. 주말 중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I, D, W, K